이번 제13강입니다. 외화자산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에 관련된 것이 재고자산평가가 있었고 이제 외화자산평가가 있었죠. 얘는 매도가능증권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느낌.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 손실이 발생된다면 이렇게 하죠. 평가 손실 부분, 즉 평가 이익부터 먼저 까고 그 다음 아랫부분에 평가 손실을 걸죠. 맞죠?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관련된 그거랑 좀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그 행동, 그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빼고는 웬만하면 그냥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볼게요. 자, 평가 대상. 이제 화폐성 외화자산하고 외화부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이고요.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은 안 나와요. 얘네들 안 나오고. 화폐성 외화자산에서 화폐성의 말과 이제 반대말이 비화폐성입니다. 근데 화폐성이 무엇이냐, 비화폐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단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화폐성이 하나 나온 거죠. 비화폐성, 즉 외화 선급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외화 선급금. 선급금은 비화폐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외화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배제를 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외의 문제는 전부 다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은 전부 다 화폐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화폐성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정 결정된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맞추려면 일단은 외상비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이런 거, 대여금,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의 채권 채무예요. 대부분의 이제 매출채권, 매입 채무, 빌려준 거, 이런 것들이 화폐성입니다. 화폐성의 의미는 뭐냐면 목적이 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이 돈으로 이루어진 것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화폐성.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외우자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렇게 외우자고 했는데, 얘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문제가 화폐성으로만 나와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대여금,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 즉, 만기 보유증권이 거의 이제 결정된 값이죠. 결정된 값.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외울 때는 채권, 채무,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비화폐성은 이제 목적이 돈이 아닌데, 시험에 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선급금에 대한 외화자산, 선급금은 빨리 찐뽕 하는 거잖아요. 직계 이야기에서. 계약 거는 것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목적이 아닌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다가 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선급금이. 외우면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이 목적이 되는 거고, 매도가능증권의 목적은 좀 애매한데, 일단 여기는 이제 화폐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사고 팔면서 아직 내 돈이 확정이 안 되었다. 약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고정자산도 화폐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선급금, 선수금이 나오면 약간 흠칫하시고 문제에서 제외시키면 돼요. 그냥 제외시키면 되고, 매도가능증권 제외, 재고, 고정자산 제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론용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이해를 조금 한번 해보면, 이제 평가 방법을 이제 무신고한다면 외화자산 평가를 안 하면 됩니다.
평가 방법을 이제 무신고하면 취득일 때의 그때 환율 적어 놓은 것으로 끝.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뭐 3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아주 이런 규정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우리는 항상 평가 신청을 한 거죠. 무신고가 아니라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 그 12월 31일의 환율로 적용을 해서 해줘야 된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전산세무 이것까지 배웠던 결산일에 보면 외화 환산이익 그런 개정 과목 있죠. 그 개정 과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외화 환산이익은 내가 만약에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되는 행동이고 만약에 신고를 했다라면 12월 31일의 환율로 외화 환산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적어줘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적용 환율에 대한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가. 이런 거는 그때 재고재산 평가라고 기억납니까? 재고재산 평가는 9월 말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9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임의평가로 걸리죠. 임의평가는 1, 2, 3, 무신고는 1, 3, 적은 1, 2. 그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 그런 거였고. 외화자산 평가입니다. 실기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파트는 헷갈려요. 결론은 헷갈려요. 헷갈려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헷갈려서 이거만은 제가 클릭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클릭을 잘 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376페이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376페이지. 자, 여기 한번 왔습니다. 일단 요거 클릭부터 할까요?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은 여기 위에 파트는 자산이고요. 아래 파트는 부채입니다. 아래 파트는 부채. 지금 현재 문제가 보니까 위에 먼저 읽어볼게요.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자료이고 자산 부채 등 평가서는 작성하시오. 세무조정은 반드시 자산 부채별로 각각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밑에가 부채인데 부채 먼저 할게요. 자산이 작년에 빌린 거라서 부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 먼저 합시다. 자산 먼저 합시다. 얘가 자산이고 얘가 부채예요. 맞죠? 요거 먼저 할게요. 장기 대여금. 근데 장기 대여금이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3월 1일 날에 대여를 시켰다가 그날의 기준은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12월 31일 날 1,200으로 체인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장부에는 지금 얼마로 적혀 있죠? 1,2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러당 얼마로 다시 가야 된다? 1,000원으로 다시 백시킨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나오죠. 위의 화폐성 외화 채권 채무는 위에 거래인 것으로 가정하면 여기 전부 다 적용해야 된단 말이고 회사의 회계 처리 내용은 전필명 사용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회사는 직전 연도에 2020년도부터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로 했고 신고 안 하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신고했고 화폐성 외화 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는 기준연도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여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얘가 발생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발생되면 아까 매도 가능 증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게 잘라서 이 부분은 요거에 반대로 이제 추인해줘야 되고 이 부분은 더해줘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세무 조정이 발생되지 않았죠. 이 문을 이렇게 안 이해하였다면 문제는 이제 평이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결산일 날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회사의 계상액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외화 자산을 먼저 할게요. 외화 자산은 이제 여기 외화 종류 외화 종류는 F2 누르고 미국 또는 USD라고 치시면 됩니다. 외화 금액은 얼마냐면 2만 달러 이렇게. 여기에 적는 것이 뭐냐면 기초 환율입니다. 기초 환율. 그럼 기초 환율이 1,200원이죠. 맞죠?
기초 환율은 1,2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넣는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적용할 환율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적용 환율은 지금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평가 손실 얼마가 있다? 400이 있다. 여기는 이제 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외화자산 평가만 하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갑니다. 여기 바로 가고 여기 보시면 회사는 결산일날 아무것도 평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서 계산한 것은 0입니다. 0.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마이너스 400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리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결론 조정은 마이너스 400이 되는 거죠. F3 간단하죠. 여기 가서 외화자산 평가 환산이익 환입이익 개념이 되겠죠. 이 제목이 과목이 이제 외화자산 환산이익이라 되어 있는데 외화자산 환산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송금 산입해라. 뭐 그렇게 해석하고 말죠. 이렇게 40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손실 난 거죠. 맞죠? 손실 난 겁니다. 외화자산 환산이익을 송금 산입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목은 크게 문제 채점에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내가 이제 부채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단기 차입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이렇게 좀 작게 할 수가 있나? 여기 눌러볼게요. 클릭해서 여기에 단기 차입금은 일본이죠. N화죠. F2 일본 역시. 그러면 JPY라고 뜹니다. JPY. 외화 금액은 이제 10만 N. 얘는 지금 현재 100으로 지금 들어왔죠? 100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환율이 이제 세법에서는 얼마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110원. 그럼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요? 손실 100이죠, 맞죠? 손실 100. 아래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장기 차입금 USD라고 치시고, 자, 처음에 직전 연도 환율이 1,200원이었네요. 1,200, 얘는 적으면 안 되죠. 이렇게 변신했을 거니까 얘가 기초겠죠. 그래서 외화 금액은 $10,000. 자, $10,000. 환율은 1,200원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얘가 얼마로 됐다? 1,000으로 바뀌었다죠. 이렇게 되면 202이익이죠. 결론적으로 평가손익은 어떻게 되죠?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100만 원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F3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 혼란을 막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지 마시고 얘를 지우면 편해요. 얘를 지우면 플러스 100이 깔끔하게 나온다고요. 이해가시죠? 이걸 다 지우지 말고 여기 외화금액 여기 있습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스페이스 바탕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게 사라져요. 사라졌죠? 그럼 다시 가보면 100 뒤에 있죠, 맞죠? F3 누르고 이 100을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산에 관련된 외화, 부채, 평가, 이익, 손실 뭐 이런 식으로 부분에 대한 것을 1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외화 자산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외화 부채라고 하죠. 맞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마무리 지으시면 안 돼요. 여기 100만 원과 여기 4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모으면 오른쪽에 300이 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가서 외화 금액을 살려줘야 되겠죠. 이 외화 금액이 2만 달러였습니다. 2만 달러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딱 300이 살아나요.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가장 쉬운 문제. 근데 뭔가 좀 헷갈리죠, 맞죠? 뭔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또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38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86페이지. 아까랑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세무 조정은 자산 부채별로 각각 작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한 개 나오는 게 A입니다. 아까는 하나하고 2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얘는 자산이고 체크 한번 하고 갑시다. 얘는 부채죠. 이젠 한번 입력해 봤으니까 우리는 얘를 입력해요. 얘를 입력해요. 직전 연도 거 입력해야 되죠. 맞죠? 얘 입력할 거고 얘는 올해 빌렸으니까 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직전 연도 기준 환율로 평가하여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면 난 문제가 평이한 문제이다. 자, 우리가 환율을 적을 건데 얘가 이제 뭐냐면 기초 환율이죠. 얘가 이제 기초 환율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초 환율을 얘를 적을 거고 얘가 뭐냐면 회사가 인지한 환율입니다. 회사가 기말 결산할 때 이 환율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회사 환율. 요거 적으세요. 회사 환율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는 뭐냐고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환율이라고 표현할게요. 표현을 법인세 환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제 회사에서는 기초 환율은 동일하죠. 기초 환율을 회사에서는 어디까지 인식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가 자산 지금 이거 볼게요. 1020원을 적용해서 했고요. 1030 단기 대여금만 볼게요. 1030원에서 1020원으로 적용했으니까 회사는 이제 여기 1030원이라고 하고 줄었으면 일로 보냈네. 잠시만요. 다시 네,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기초가 아니고 여기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기초로서 1030원의 그 기초가 1030원의 기초가 회사는 얼마로 인식했냐면 1020원으로 인식했죠. 그러면 10원에 뭐가 생긴 거죠? 손실이 발생했죠. 10원에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서 외화 금액 25,000달러 곱해서 즉 25만 원 손실로 인식했는데 세법에서는 얼마로 해라는 거예요? 1,000원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기초는 똑같아요. 기초는 똑같은데 법인세법에서는 얼마로 인식해라고 했냐면 요 정도 1,000원에 인식하래요. 맞죠? 그 얼마 손실 보라는 거죠? 1,030원에서 1,000원이니까 30원 손실 봐라 이거죠?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요것만 세무조정 일어나면 되죠. 회사는 마이너스 10을 했고 세법에서는 마이너스 30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만 손실 잡으면 되죠. 마이너스 20이 결론적으로 이게 곱하게 되면 50만 원의 손실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송금 더 잡아라 이 말이에요. 송금 산입 50만 원 이게 정답인데 머리로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지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클릭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클릭으로 저 50만 원 잡아볼게요. 요거 클릭합니다. 외환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USD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먼저 뭘 구할 거냐면 기초와 회사가 만드는 그 외화 손실을 먼저 잡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외화 금액 일단 25,000달러 잡아주고 얘는 기초는 무조건 1,030원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에 넣을 숫자가 뭐냐면 여기에 넣을 숫자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1,000원을 적을 건데요. 처음부터 1,000원 안 적고 회사가 요구했던 환율부터 적을게요. 1,020원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뜨죠, 맞죠? 요거를 여기 갑니다, 여기. 값지에 가서 요 돈을 그대로 여기 적습니다. 마이너스 25만 원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돌아가서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 1,000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딱 50원이 여기 조정이 뜹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F3 누르시고 여기 잡아주시고 평가 손실 50만 원 송문산입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로 막 설명한 것을 컴퓨터로 그냥 빨리 구현하다 보니까 대충 느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 같은 곳에 얘를 이제 다시 적어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적어 놓습니다. 연습장에 이렇게 적고 이제 다시 초기화 시킬게요.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 가서 요 외화 금액 얘도 지웁니다. 그러면 다 초기화 딱 돼요. 없어져 버려요. 두 개 없앴어요. 맞죠? 자, 두 개 없앴고 부채 클릭하겠습니다.
자, 외화 부채는 여기 단기 차익금 요거 이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USD. 자,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여기 적용 환율은 기초가 950원이죠? 950원. 자, 처음에는 회사는 1020원으로 적용했다 했잖아요. 1020원 적어요. 적고 여기 가서 행동 똑같아요. 여기 있는 돈을 그대로 옮겨 타면 돼요. 마이너스 140만 원. 그대로 옮겨 탑니다. 옮겨 탔습니까? 옮겨 타고 다시 돌아와서 얘를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로 바꿉니다.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이 1,000원이죠. 이렇게 1,000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 평가 차손익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40만 원 플러스 해라 이 말입니다. F3 누르고 여기 외화 자산이었으니까 여기 외화 부채라고 할까요? 밑에 부채 맞죠? 그렇죠? 외화 부채 4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0만 원과 이제 여기 50만 원이 발생됐으면 문제를 짬뽕 시켜버리면 여기 얼마가 드는 거죠? 여기에 10만 원이 뜨는 것이 정상이겠죠, 맞죠? 10만 원 이제 성공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 가서 얘를 일단 살립니다. 얘를 살리려면 얘가 25,000달러였죠? 그래서 25,000달러 살렸고 살렸어요. 여기 돌아가서 아까 우리 메모해놨던 요 숫자 기억나죠? 맞죠? 요거 아까 메모했던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165만 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 딱 10만 원 떨어져요. 그래서 F3 누르면 10만 원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죠. 맞지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의 형태입니다. 끝. 할만하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요번에는 39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 코드는 9109로 했고요.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클릭했고, 일단은 메모할 거 먼저 메모합시다. 현재는 마지막에 보면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오케이. 단기 화폐성. 자, 현재 문제에서도 화폐성이랑 이야기 해줘요. 맞죠? 이게 비화폐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위해 자릴 뿐이고,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상 환율.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법인세법상 환율을 해야 되는데, 법인세법상 환율이 얘입니다. 얘가 법인세법상 환율이에요. 얘가 법인세법상 환율이고, 얘가 뭐냐고? 얘가 기초입니다. 얘가 기초 환율. 근데 얘는 전기 자료가 아니라 전부 다 단기에 발생된 자료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정기 기말 자료 뭐 그런 거 입력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고, 얘가 뭐냐면 회사에서 적용한 이제 회사 환율입니다. 표현상 얘가 회사 환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회사 환율. 이 상태에서 회사 환율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 진입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 대여금이 이제 자산 위에 있는 거 먼저 USD 외화 금액은 5,000달러 적용 환율은 기초 환율. 자, 여기에는 1,300원 적는 게 맞지만 처음에는 회사 환율 먼저 적자고요. 1,350을 먼저 적자고요. 적고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돈을 이렇게 옮겨 적으면 회사 손익금 계산액을 빨리 계산이 되죠. 제가 손으로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매매 기준일 환율 1,300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50이 적용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세무 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F3 누르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25만 원 외화 자산에 대해서 25만 원 유보 발생. 자, 그리고 이제 이 25만 원, 75만 원을 여기 적으라고 했죠. 여기 75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웁니다. 지우시고, 그 다음 가서, 이 외화금액 달러도 지웁니다. 다 지울 필요는 없고, 요것만 외화금액만 지우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아래 내려와서, 단기 차입금. 얘도 USD네요. USD. 외화금액은 2만 달러. 적용 환율은, 기초 1250원. 1250. 그 다음 평가, 요거는 회사에서 요구한 환율 먼저 1350원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1350원 적용하고 1350원 적용하고 가서 얘를 여기에 옮겨 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00 이렇게 옮겨 탑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은데. 너무 빠른데. 돌아가서 얘를 법인세 환율 1300원으로 맞나? 1300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뜨죠. F3 누르시고 여기에 외화 부채 이렇게 100만원 유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모양상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75만원 잡아야 되겠다 했죠? 이쪽에 75만원 잡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75만원하고 여기 마이너스 200하고 이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5만원 맞죠? 여기 마이너스 125만원 바꿔주시고 여기 을지에 가서 외화금액 5,000달러네요? 5,000달러 딱 했을 때 결과물이 F3 조정 등록을 눌렀을 때 75만원 오 맞네요 맞죠?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28페이지 알겠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하고 제가 후다닥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것 때문에 제가 파랑이로 갈게요. 파랑이. 틀릴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다른 문제와 달리 요 사이에 뭐가 없어요? 화폐성이란 단어가 없죠. 단기 화폐성이라는 용어가 없죠. 맞죠?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선급금은 비화폐성이에요. 얘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얘는 비화폐성이라서 입력하면 안 되고 요 두 개를 입력하시면 되죠. 얘가 지금 발생 시 적용 환율이고 얘가 이제 법인세법 환율이죠.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기초 환율이고 얘는 법인세법 환율입니다. 법인세법 환율. 여기 나와 있죠.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당사는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계산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은 회사 환율은 없는 겁니다. 회사 환율은 없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쉽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문장이 없으면 얘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꺼내 놓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자산은 USD 외화금액 10,000달러 1200 이게 1250 이렇게 하면 끝나요. F3 누르고 여기에 외화 자산 50만원 유보 발생. 자, 그 다음 여기 외화 금액을 지우고 이렇게 딱 지워버리고 그 다음 차입금으로 가서 자 여기 USD 5만 달러 기초 1300에 1250 이제 여기 뜨죠. 여기 딱 뜨면 여기 또 있네요. 그럼 여기는 F6 한번 누르고 외화 부채 여기에 2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합치기 했을 때 여기에 300이 뜨는지 이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화 외화죠. 외화 10,000달러 짱 하면 끝. 이렇게 하면 300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맞지요? 이 문제는 이제 회사 환율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고 아까 전에 이 문제가 이제 회사 환율이 없었죠. 이 문제가 회사 환율이 없었고, 이 문제도 회사 환율이 없는데, 일단은 제가 파랑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444. 44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 똑같습니다. 안 풀어보세요. 444페이지 핵심만 찌르고 가겠습니다. 얘는 자산, 얘는 부채, 핵심만. 현재 문제는 화폐상이라는 이야기 해줬다 맞죠? 아까 그 문제만 좀 그랬고요. 얘가 뭐죠? 기초. 근데 이게 전부 다 올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작년이 했니 안 했니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법인세법상 환율. 법인세법상 환율. 저는 이제 이 문제 풀 때 법인세법상 환율. 이 문제 풀 때 항상 세 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체적으로. 여기 딱 보니까 얘가 회사 환율. 그렇죠? 회사 환율. 조금 문제를 조금 분석 한번 해보면 요 문항이 없으면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문제상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고 이것도 문제가 없는 데이터이고 그냥 자산 부채별로 각각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빨리 풀어볼게요. 아까 제가 안 가르쳐 드렸던 별로 꿀팁이 아닌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꿀팁이 아닙니다. 참고로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화 금액 $10,000. 장부가의 기초 1,300. 이 표현을 기초라고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맞죠? 1,300.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회사 환율 적죠? 회사 환율 1,370 갔다가 여기 옮겨 타죠? 70만원 옮겨 타고 다시 돌아가서 얘를 회사 법인세법 환율 1,400으로 돌리면 답이 나오죠. 이 손익조정이 3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자산이라고 할게요. 외화 자산에 대해서 30만원 유보 발생. 잡아주고, 제가 얘를 원래 여기 적었잖아요. 적고 얘를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아시겠죠? 밑에. 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참고로. 지우고, 이제 부채로 가겠습니다. 자, 부채, USD, 외화, USD, $5,000, 1,330, 그 다음 회사 환율이 1,370, 그 다음, 돌아가서, 옮겨 타죠? 마이너스 20. 그 다음 여기 가서 얘를 다시, 1,40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마이너스 15, 맞죠? 이 상황에 있으면 이상하게 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내가 볼 줄은 아니까 마이너스 15라고 해서 여기에 15만원 손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돌아가 줘야 되잖아요. 돌아갈 때 요거랑 요거의 합계가 보이십니까? 50이 다 뜨죠, 맞죠? 뜨죠.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꼭 50 이렇게 하고 지웁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여기가 외화가 얼마였냐면 $10,000.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혀있는 30과 여기 잡혀있는 15만원의 합계가 이 오른쪽에 15만원 뜨면 왼쪽에 15만원 뜨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빨간색 하나 나올 때 됐는데 470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서 만약에 틀린다면 요거 배치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조금 한번 해봤어요. 위에 게 뭐죠? 위에가 자산인데 지금 현재 배치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차입금이 먼저 있고 자산이 밑에 있죠. 맞죠? 그래서 프로그램상 먼저 입력해야 되는 애는 외화 보통액은 얘부터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USD 여기에 외화가 $600,000 환율은 1,000원 회사가 얼마를 적용했다는 거죠. 이게 1,000원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개념상으로는. 지금 현재 마지막에 이런 말 했잖아요.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 그대로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회사 손익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환율이 1,200원으로 이렇게 잡히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금액이 좀 기네요. 그래서 외화 환산에 대해서 12억 2천에 대한 유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부채로 가는 겁니다. 부채로 가서 화면상 외화 종류는 JPY. 외화 금액은 왜 이렇게 길어? 2,000N, 그 다음 8원, 2번. 이렇게 잡고 똑같이 3,000N, 5원, 10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화 부채라고 할게요. 그래서 외화 부채에 관련된 거 5천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요 부분 장부가액이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회사 기생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끝까지 빨간색 문제 안 나오네. 이번에 47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479페이지. 이 부분 틀렸죠? 요거 지워야지. 요거 지우고 요거 조정. 요거 7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여기 아니라 여기에 적는 겁니다. 여기 맞죠? 맞아요. 여기에 외화 부채는 7천만 원 왔습니다. 하고 그다음 다시 요거 살려야 돼요. 아까는 틀렸어요. 요거 요렇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게 1억 2천하고 7천만 원의 조합으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잠시 딴 생각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다시 풀어봅니다.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 일단은 내용은 이제 3,000달러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리면 1,100원이었잖아요. 외화 자산이니까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래서 1,100원에서 작년에 그 세무조정이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다라고 돼 있죠. 맞죠?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1,300원, 1,300원으로 그냥 바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조정했냐면 플러스 200이라고 조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요 환율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1,300원에서 어디로 가냐면 1,200원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만 된다면 외화 환산 손실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외화 환산 이익에 대해서 세무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가 추인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유보 감소가 나야 돼요. 이익에 대해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보 감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그렇고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에 가서 이제 작년 거 내 회사 코드 안 바꿨네. 5일 사이로 바꿀게요.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자산이니까 위에 놓고 작년 거를 그냥 세무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래서 USD 얼마였지? 3,000 그래서 3,000달러 작년 겁니다. 작년 거 1,100이 기초였고 1,300이 되었겠죠. 맞죠? 그리고 F3 누르고 작년에 여기 이렇게 제가 표현상 작년 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작년 거 지울 거예요. 작년 거 60만 원 유보 발생. 올해는 뭐냐고요? 요렇게 가겠죠. 맞죠? 유보 감소로 가는데 이제 얘가 기초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얘가 1,300이 되어야 되고 이거 뭐야? 1,300이 되어야 되고 다시 그 다음 여기가 1,20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F3 누르면 이제 원칙상으로는 그냥 여기 30 적으면 되는데 요로 30이 아니라 추인되는 30이에요. 여기에 전기라고 치면 자동으로 떠요. 전기라고 딱 치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얘가 나와서 유보 감소 띄워주고 30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지워줘야 되겠죠. 네, 여기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인되는 작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타협하셔야 돼요.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못 풀 수도 있고 시험장에 가서 과연 금방 그렸던 그거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까지 문제는 전기 세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했던 문제고 얘는 전기 세무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문제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이 이제 여기 적는 것이 기초 장부가액입니다. 요거를 장부가액 앞에 프로그래머가 기초라는 말만 조금 넣어주면 참 기분 좋겠는데, 이 기초 장부가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는 이제 기말 장부가액, 즉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걸 입력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회사에서 계상한 가액을 입력해서 회사의 차이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회사의 기록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옮겨 타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줬고,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기말 장부가액을 입력하면 된다. 이게 팁이에요. 이게 팁. 회사 거를 먼저 입력하고,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요거는 내가 손으로 구하는 거죠. 원래는 손으로 구하는 건데, 우리가 금방 이렇게 됐습니다. 계단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했고,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 마지막 바로 앞에 문제였죠. 자산과 부채를 조금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실수를 했냐면, 실컷 입력 다 한 거지. 실컷 뭐 입력했냐면, 여기에 부채를 실컷 입력 다 하고 조정 다 하고 나니까, 위에가 자산이고 아래가 부채인 거야. 그렇게 틀린 적이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으로 다 구해라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하지 말고 프로그램으로 계산 결과를 다 내라 이 말입니다. 회사가 계산한 임의 금액을 먼저 미리 넣어 봄으로써 결과를 메모하여 입력해 두고, 두 번째는 이거 발생연도 조심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 환율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추인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처럼 해석하면 조금 더 쉽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처럼.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적어볼까요, 제가? 여기에, 전년도 세무 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문구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전년도 세무 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빨간색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변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전년도 세무 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변신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조정할 때는 하나 입력하고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화 금액 달러만 지우면 되더라. 맞죠? 우리가 여기 다 지울 필요 없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F5하고 이렇게 지워라고 이렇게 지우니까 다시 입력하는데 되게 버거워요. 맞죠? 그러다 우연찮게 손 진동에 의해서 떨림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돼버렸어요. 이해하죠? 요거만 지우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다 지워라 그랬어요. 다 지워라 했고, 각각 조정할 때는 요거는 요런 꿀팁 안 좋다고 알겠죠? 안 지우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해서 요 차액에 안 쓰고 차선에 쓰면 바보 돼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틀리지 마면 안 돼.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내가 여기 뭐 트랩 이런 거죠. 요 색깔 메모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